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논어 위정편 8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8장부터 하겠습니다. 자장이 학갈록한데 자왈 다문 궐이요 신언 기여즉 과우며 다견 궐태요 신행 기여즉 과회니 언과우하며 행과회면 녹제 기중의니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장이 녹을 구하는 것을 배우려고 하였는데 이랬습니다. 이 자장 역시 공자의 제자이고 전손사라고 하는, 전손이 성이고 이름이 사인 제자입니다. 자장은 자이죠. 그런데 이 자장이라는 인물도 이제 공자 말년의 제자입니다. 자장은. 그래서 이제 자유라든가 자하 같은 제자들과 이제 같이 언급이 되는 공자 만년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인데, 이제 저 뒤에 가면 이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중에 사야 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 사는 요 지금 이 자장의 이름인데요. 사는 과하다, 지나치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장이라는 제자가 여러 질문들을 하는데 논어 안에서, 그런데 이 자장이라는 제자의 질문들을 좀 내용들을 간추려 보면 착실하게 선생님 말씀에 따라서 착실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 올라가는 그런 유형의 제자라기보다 이 자장은 조금 출세지향적인 성향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제 소위 좀 이제 넘쳤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유형의 제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라고 공자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자장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자장이 여기서도 보시면 녹을 구하는 것을 배우려고 했습니다. 이 녹이라는 게 이제 그 녹봉이죠. 그러니까 벼슬을 해서 그 벼슬을 한 결과로 이제 받게 되는 녹봉을 말하는데, 녹을 구하는 것, 즉 이제 벼슬을 하는 것, 벼슬을 해서 국록을 받는 것,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를 선생님한테 배우려고 한 거죠. 그러자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다문 궐의요 신언 기여즉 과우며, 여기까지가 이제 한 대목이고요. 다견 궐태요 신행 기여즉 과회니, 여기까지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번 문장하고 이 2번 문장하고 비슷하게 쓰였는데, 이제 다른 부분은 여기는 견이고 여기는 문이고, 여기 이제 의태가 있고 여기 이제 언, 여기는 행, 이렇게 이제 된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우와 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하고 견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견문입니다. 견문이라는 건 배우는 겁니다. 많이 듣고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보고.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보고 지금까지 듣는 것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보고, 그러니까 이제 더 많이 배우라는 얘기죠. 내 견문을 보고 들은 것을 더 넓히라. 그래서 많이 듣고 많이 보는데 다문 궐의 그랬습니다. 내가 많이 들었으면 이제 많이 들은 결과 내가 몰랐던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으니까 내가 더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하겠죠. 많이 안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문제점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나를 과시하고 싶은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서 내 지식을 넓히되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아는 것도 많아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어진 것이 아니고 여전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거다 그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확하게 분명하게 아는 것에 대해서만 안다고 하고 의심난 부분은 빼둬야 된다 이거예요. 저것까지도 내가 다 안다고 하지 말고. 네. 많이 듣되 의심난 것은 빼놓고 그리고 신언기여 의심나서 빼놓은 것 말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 내가 이제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조심스럽게. 그러면 과우, 요 우자는 허물이라는 뜻입니다. 허물이 적어질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제자가 녹을 구하는 것을 배우는 건데 녹은 벼슬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벼슬을 한다는 얘기는 남에게 영향을 끼치는 일을 한다는 거잖아요. 남에게 벼슬을 한다는 건 누군가한테 영향을 끼치는 자리에서 영향 끼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필요로 한 게 뭐냐면 그 자리에 가서 나쁜 짓을 해버리면 나쁜 영향이 가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허물을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벼슬에 나가기 전에 허물이 적은 사람이 허물이 없는 사람이 되면 제일 좋겠는데 그것은 신이어야 가능한 거고 얼마만큼 그 정도를 그 빈도를 그 크기를 줄여나갈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하니까 이제 요 과우라는 게 중요하죠. 그럴 때 많이 듣고 의심난 건 빼놓고 그 빼놓은 나머지 의심난 것을 빼놓은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되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면 허물이 적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다견궐태요. 많이 보되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되 위태로운 것들은 빼놓고 위태로운 거 그건 빼놓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 실천을 내가 하되 신중하게 실천을 하면 과회 요건 뉘우칠 회 후회할 일이 적어지게 될 것이다. 내 말을 할 때 내 말에 허물이 적고 내 행동에 후회할 일이 적으면 그러면 괜찮은 사람이 내가 된 거죠. 내 언행에 허물과 후회할 일이 적어질 수만 있다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면 네가 알고 싶은 그 녹을 구하는 그 녹이란 그 가운데 있을 것이다. 녹, 제기중의니라. 녹은 그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제기중, 무엇은 그 가운데 있다. 범언 제기중자. 보통 제기중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모두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하냐면 불구이 자지지사다예요.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르러 온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네가 녹을 구하지 않아도 녹이 저절로 올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이런 사람이 먼저 되면. 그러니까 자장은 어떻게 해야 녹을 구할 수 있습니까? 녹을 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이런 요청이었을 텐데 공자는 녹을 구하려 하지 말고 네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녹은 저절로 올 거다. 구하지 않아도 이런 것입니다. 이 자장이 과하다고 했고 그래서 이제 질문들도 이제 저런 식의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자가 대답을 해줄 때 항상 어떤 형태의 대답을 하느냐? 그러면 물어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네가 녹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게 아니고 여기 가기 전에 자장이 간과한 부분을 얘기를 해줘요. 이 이야기도 전형적으로 그런 얘기예요. 네가 이 부분을 네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없이 녹을 구하려고 하고 있지 않냐 네가. 근데 먼저 네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부터 하고 그 다음에 네가 알고 싶은 것을 해야 되지. 네 자신은 놔두고 녹만 구하면 그게 되는 것이겠냐.
이제 이렇게 간과한 부분을 지적해 주는 내용이 자장의 질문에 대한 공자의 답 속에는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뒤에 가면 자장이 뭐 달하는 거에 대해서 또 뭐 행세하는 거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을 자장이 질문들을 합니다. 자장이 문, 달, 문행 뭐 이런 거 질문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도 막힘없이 요 달이라는 건 이제 먹히는 겁니다. 내가 이 달자는 궁할 궁자의 반대니까 내가 어디 가서라도 사람들한테 먹힐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디 가서라도 내가 행세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자장한테는 많이 있었고,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이제 자장이 놓친 부분을 공자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19장을 보시겠습니다. 애공이 문활 하위즉 민복인이 있고 그랬습니다. 이 애공이라는 분은 노나라, 공자 당시 노나라의 임금이었습니다. 이름이 장이라는 분인데요. 장이라는 분인데 애공이 임금이 질문을 했어요. 이제 이 임금이라는 건 천자가 있고 제후가 있는데, 이 천자는 천하를 통치하는 임금이고 이 제후들은 그 천하 아래 국들을 통치하는 임금들입니다. 이 천자가 온 천하의 임금인데 천하를 직접 통치를 못하니까 자신이 직접 통치하는 영토를 놔두고 나머지 부분의 영토들에 대해서 이제 그걸 쪼개서 그것을 맡겨서 다스리게 하는데, 그 맡김을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을 제후라고 하고 그 제후들이 맡은 영토를 국이라고 그럽니다. 국. 이 제후들에게는 보통 다섯 등급이 있는데 그게 공, 후, 백, 자, 남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5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은 천자가 직접 통치하는 영토는 1000 곱하기 1000의 영토입니다. 리죠, 단위는. 그 다음에 공후는 100 곱하기 100. 100은 70 곱하기 70. 자하고 남은 50 곱하기 50의 영토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후 백자남 5등급이 있고 이 5등급에게 맡겨지는 국의 영토가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 따지면 무슨 공, 무슨 후, 무슨 백, 무슨 자, 무슨 남 이렇게 불러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편의상 그렇게 부르지 않고 맨 위에 있는 이 공자를 따서 애공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애공, 뭐 장공, 환공, 경공,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 근대에 와서 서양하고 우리가 이제 교섭을 하면서 서양에도 이제 봉건 영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그러니까 왕정 체제가 유럽에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부르는 호칭들이 또 있었어요. 뭐 듀크니 뭐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우리 한자 문화권에서 번역을 해서 용어를 정할 때 요 봉건 시대에 이 제후들을 불렀던 이 호칭을 가져다가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이렇게 부른 것이 이 공후백자남입니다. 자, 이 애공이 질문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하위즉 민복인이 있고 이랬습니다. 하위 어떻게 하면, 뭘 하면,
민복, 백성들이 복종합니까?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복종을 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자의 나라는 노나라인데 노라는 국이지요. 나라, 제후국인데 이 노나라의 임금 애공이 백성을 복종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은 그 백성들이 복종을 하려면 내가 애공 임금 내가 혹은 나라가 혹은 권력자가 얘들한테 어떻게 해야 얘들이 복종합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있고 백성이 있으면 노노의 모든 이런 정치인들과 임금이나 권력자들과 공자가 얘기를 나눴을 때 이 권력자들은 항상 어떤 식으로 질문하느냐 그러면 얘들한테 뭘 해야 얘들이 그렇게 반응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런데 공자는 항상 어떤 식으로 답을 하느냐 그러면 얘들한테 어떻게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얘들 놔두고 당신이 어떻게 바뀔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저 뒤에 가면 대표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는 바람이고 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백성들은 풀입니다. 민초예요. 민초. 백성들은 풀이죠. 그런데 이 풀이 이쪽으로 누울 거냐 아니면 이쪽으로 누울 거냐 할 때 이 권력자들은 항상 이 풀이 이쪽이 아니고 이쪽으로 눕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풀들을 어떻게 해야 얘들이 이렇게 눕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런데 공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풀을 어떻게 할 생각하지 말고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불지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답을 합니다. 풀이 어느 방향으로 눕는가는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근데 바람은 계속 이쪽으로 불면서 풀만 저쪽으로 눕게 하려고 하는 방법을 찾으면 되겠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지금 그렇게 표현은 안 돼 있습니다만 의도는 그런 겁니다. 뭘 해야 얘들이 복종합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공자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거직 조 제왕즉 민복하고 거왕 조 재직즉 민불복이니이다 이랬죠. 여기 직자가 나왔고 왕자가 나왔습니다. 이 직자는 고들직이고 왕자는 구불왕입니다. 그래서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 거자는 들거자인데 여기서 제가 이제 들어쓰고 이랬습니다. 고든 것을 들어쓰고 거직 조제왕즉 할 때 요 조자는 둘조입니다. 요건 들거고 요건 둘조입니다. 둘조는 놔두는 겁니다. 내버려 두는 것이죠. 굽은 것을 버리는 겁니다. 모든 굽은 것을 내버려 두면 버려두면 이런 거죠. 그러면 백성들이 복종하고 이랬습니다. 이럴 때 이 거는 이 들어 쓴다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이것을 이제 등용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한 건데요. 등용하다. 근데 이게 픽입니다. 그리고 업이 따라 나오는 겁니다. 픽업이에요. 그러니까 저 아래에 있는데 저 아래에 있는 사람을 요 위에서 탁 들어 쓰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등용하다예요. 이 거자가. 그러면 저 아래 이제 인재들과 좋은 훌륭한 인재들과
나쁜 놈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럴 때 저 섞여 있는 중에서 좋은 사람들, 여기서 지글이라고 표현된 고든 사람들만 다루어서 씁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굽은 것들은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 인재를 적재적소에 정확하게 능력에 따라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복종한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할 거거든요. 제대로. 곧다고 표현되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임금이 나하고 친하니까 들어서 쓰고 나하고 친한 사람하고 가까우니까 들어서 쓰고 내 고향 사람이니까 들어서 쓰고 내 학교 후배니까 들어서 쓰고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맞고 안 맞고는 관심 없고 이런 식이면 백성들이 복종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온 거죠. 거왕조 재직증 민 불복이니다. 굽은 것을 들어서 쓰고 모든 고든 것들은 내버려 두면 백성들은 복종하지 않습니다. 얘들이 이미 굽은 사람들인데 지난번에 정치 정자를 정이라는 것은 정야 이랬습니다. 정, 인지, 부정. 다른 사람의 바르지 않음을 바로잡는 것. 그런데 이 바로잡는 사람이 난데 내가 다른 사람의 타인의 바르지 못함을 바로잡는데 바로잡는 내가 부정하면 이 부정한 이 사람이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고 너도 그러면서 왜 나한테만 이러냐고 당장 그러겠잖아요. 이 사람이 이미 굽은 사람이에요. 이 굽은 사람이 이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제 바로 잡겠다고 나설 거라고요. 백성들이 복종하겠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복종하는 방법은 백성들한테 뭘 어떻게 한다가 있는 게 아니고 인재들을 등용을 할 때 굽은 사람을 들어서 쓰고 고든 사람은 들어서 쓰고 굽은 사람들은 버릴 거냐 아니면 굽은 사람들을 들어서 쓰고 고든 사람을 버릴 거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공자가 답을 한 거죠. 그래서 임금이 어떤 인재를 들어 쓰냐에 따라서 백성들은 반응할 겁니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해석상에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린 것은 고든 것을 들어서 쓰고 모든 굽은 것을 내버려 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가 모두 그러면 모두 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 글자의 음이 저라고 읽는 음이 있어요. 저라고 읽을 때는 이 글자가 이런 형태의 복합어로 사용이 될 때는 저라고 읽습니다. 그러니까 조, 저, 왕 이렇게 되면 조, 지, 왕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고요. 이 두 글자가 이 글자 한자에 같이 들어있는 걸로. 그러면 이게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고든 것을 들어서 굽은 것에 그것을 두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반듯한 것이 있고 이렇게 꾸불꾸불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 반듯한 것을 들어서 굽은 것에다가 갖다가 위에다 갖다 두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부렀던 것이 고다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위에다 가져다가 요거 위에다가 가져다가 두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복종할 거다. 이렇게 되는 거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굽은 것을 들어다가 고든 것에 그것을 두면 이렇게 되면 꾸불꾸불한 것을 고든 것 위에다가 가져다가 두면 그러면 얘들도 꾸불꾸불 하게 될 거니까 백성들은 복종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 저자 이것을 이 제로 읽을 거냐 저로 읽을 거냐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 뭐 의미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내가 들어서 써야 될 것이 고든 것이냐 굽은 것이냐에 따라서 백성들은 복종하기도 하고 복종 안 하기도 할 겁니다. 라고 한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저 글자를 어떤 글자로 해석할 거냐에 따라서 해석이 이제 달라지는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죠. 자, 19장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고 20장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